아주 좋은 공시입니다. 이게 뭐 어떤 목적이 되었든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뭐 그래도 주가 부양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자사주 매입할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그렇게는 에이,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뉴스에 이제 홍라이 여사님 담보 부족 그 뉴스가 그저께 나왔었어요. 2조 원 넘게 담보 대출을 내셨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 내부에서는 엄청 비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가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짱대 연봉이 2차 전지는 살아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많은 비극적인 어떤 말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시급한 크리티컬한 레벨까지 왔는데 모처럼 나오시네요. 우리 또 박재영 한국투자증권 목동 PB센터 박재영 차장 이렇게 나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차장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전 TV로는 자주 뵙는데 그러니까 네. 목동 PB센터 언제 가셨어요? 올 초에 갔습니다. 올 초에. 네. 아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 최전방에 있죠. 최전방에 뭐 거의 그건데 전방 철책 근무인데 소총수. 네. 전방 철책 근무인데 네. 분위기 어때요 지금 현장?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다. 극과 극.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매우 해피한, 매우 해피하고. 매우 해피한 상황이고 음.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저를 비롯해서 거의 다 이제 죽어 있는 거의 이제 사망 직전. 잠깐 이제 오늘 잠깐 숨 쉬었고요. 오늘 잠깐 숨을 쉬었고. 살짝 이제 호흡했고 호흡이 떨어지기 직전. 우리 박 차장님 테슬라 안 갖고 계세요? 아 그러게요.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그건 놓았네. 네. 그러니까 양극단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도 김승우 대표님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화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수급에 깡패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급에 깡패 없죠. 지금 모든 수급이 돈들이, 깡패죠. 네, 모든 돈들이 그냥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 뭐 영업점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국내 해봐야 답이 없는데 미국은 계속 수익이 나고 있고 막 매우 해피하니까 그 자금들이 다 그쪽으로 좀 뭐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수급들이 환을 더 이제 가속화시켜서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예. 코인은 갖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는 회사 규정상 할 수가 없구나. 네, 할 수도 없고 언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 웅이사 네. 삼전 뭐 감 좀 잡으셨어요? 공시 나오기 전에 주가가 다른 말을 하기는 했어요. 주가가 말을 하긴 했다.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거래가 오전부터 좀 다르기는 했죠. 네, 거래가 좀 오전부터 다르고 뭔가 이게 보통의 움직임이랑은 달랐다 보니까 뭔가가 있나 아니면은 추측을 했죠. HBM 뭐 콜테스트 통과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게 뭔가 있나라고 했는데 뭐 시장 끝나고 나니까 시간외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매입하고 소각도 하는 거죠. 뭐 이 공시 자체는 아주 좋은 공시입니다. 아주 좋은 공시. 네, 아주 좋은 공시입니다. 이게 뭐 어떤 목적이 되었든 주가는 오를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뭐 그래도 주가 부양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훨 낫죠. 훨 낫죠. 훨 낫죠. 예, 네. 예. 오늘은 우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김민수 대표의 위클리 리포트로 이제 가는데 오늘은 우리 웅이사가 준비하셨다고. 네네. 그러면 그 전에 네. 혹시나 또 이렇게 나중에 가서 또 못할까 싶어서 우리 박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오늘 왜 IRA 트럼프 네. 2기 집권하면서 네네. IRA 폐지 계획 이 네네. 소식 때문에 지금 좀 2차 전지가 오늘 좀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핵폭탄 맞았죠. 핵폭탄이죠. 네. 이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이게? 뭐 아니다 확정이 아니다 뭐 이런 건 물론 확정된 건 아직 출범도 안 했으니까 네. 어디까지를 믿어줘야 됩니까 지금 이거? 뭐 시장은 항상 좀 과대 해석하고 확대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금리도 그래서
확대 해석해서 막 이렇게 금리도 미친 듯이 오른 거고. 그러니까. 뭐 아직 선거도 안 한 거잖아요. 12월 17일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인단이 확정된 거고. 네. 네. 뭐 확대 해석한 면이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정책팀이 이제 꾸려졌는데 거기는 이제 대부분 전통 에너지에 있던 분들이 거기 이제 합류를 했고 대부분의 지금 임명되는 분들이 다 제 또래예요. 그렇더라고요. 뭐 네. 80년, 82년, 뭐 84년. 84년. 네. 머스크가 그 와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시죠. 네. 네, 그분들이 이제 되면서 뭐 이번에는 에너지 정책 팀에서 IRA 세액공제 폐지 논의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정권 인수에 아주 큰 혁혁한 공을 세웠었던 테슬라도 아 이거 보조금 이거 세제 혜택 폐지해야 된다. 이거 머스크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7월달에 예. 7월달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면 우리 테슬라 차 조금 덜 팔리겠지만 나머지 경쟁자들 다 죽는다. 우리한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사실 테슬라는 좋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우리 2차 전지는 당연히 이제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거라서 전체적인 총 수요가 줄어드는 거라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스페이스X에 배터리 공급한다고 해서 반짝 올랐다가 최근 매출 다시 또 이제 급락하고 있거든요. 두 자릿수대 하락을 했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는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뭐 현대차가 지금 보조금 받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사실 저는 트럼프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 아주 안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민주당 시절에는 뭐 크게 도와준 게 없었어요. 바이든도 IRA 보조금 해가지고 뭐 현대차에 아이오닉 5라도 하나 껴줬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공장만 지으라고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수요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또 내연기관 잘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는 또 조지아주에 공장도 좀 짓고 있고 예. 전기차 공장도 그래서 오히려 좀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저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상승을 저는 요새 시장은 지금 다 롱숏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신규가 없으니까 이쪽 올라가면 이쪽이 맞습니다. 이쪽 판돈으로 저거 사는 거지. 맞습니다. 네네. 오늘 2차 전지가 정말 무섭게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자릿수 때 다 이렇게 하락하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 보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팔았고 삼성전자 네이버 샀고 네. 기관 수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관 수급도 1, 2,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매도. 예. 삼성 그다음 매수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 다 롱숏이거든요. 그러네. 이쪽 뭐 트럼프 피해주, 트럼프 수혜주 이렇게 나눠놓고 이쪽 샀다가 저쪽 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2차 전지 완전히 다르게 가는. 최근 몇 달 정도 그랬었어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때문에 이제 주구장창 빠졌고 그러는 가운데 많이 빠졌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는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조금 나왔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모처럼 만에 7% 급등. 삼성전자가 오전에 막 한 4% 오르길래 와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1시간 지나니까 6%? 점심 먹고 오니까 8%? 안 밀리고 계속. 외국인도 이제 외국 매수하는 걸 진짜 외국인이 이렇게 크게 매수하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뭐 한 번 매수했을 가끔 한 번 정도 매수했는데 뭐 400억 매수하고 막 그랬었는데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삼성전자 지금 4만 원대까지 하락했었잖아요. 5만 원 깨고 잠깐. 이거는 펀더멘탈의 문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물린 가격대가 6만 원 중반대였는데 이게 고백을 하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10월 달에 여기 인포맥스 라이브 나와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어요. 9조? 영업이익 9조? 그러면 9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건 말이 된다. 왜냐하면 연초에 3분기 컨센이 12조였는데 눈높이가 낮아지다가 10조를 찍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구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30% 정도 준 거잖아요. 대략. 주가도 30% 정도 날아간 거잖아요. 뭐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쭉쭉쭉 빠진 거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뭐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자사주 매입할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그렇게는 에이,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뭐 그들도 매우 싸다라는 것도 알 거고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보니까 네. 오늘자 말고 네. 엊그제자 보니까 뉴스에 이제 홍라희 여사님 담보 부족 그 뉴스가 그저께 돌았잖아요. 아, 그래요? 그저께 나왔었어요. 실제로 홍라희 여사께서 2조 원 넘게 담보 대출을 내셨어요. 그래요? 네. 2조 천 몇백억? 네. 근데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제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 내부에서는 엄청 글쎄. 비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주요 임원들은 언제부터 주식을 샀느냐? 7만 원 중반대부터 주식이 싸다고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은 7층에 있고 우리 박 차장님은 6층이고 그래도 양반이에요. 네. 제 주변에 8층 많아요. 뭐 어쨌거나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이 좀 그러니까 예상할 수, 상상할 수 있는. 뭐 사실 애플이 물론 이제 물건도 잘 만들고 잘하지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사주 사서 소각시키고 그래서 주가 계속 부양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도 사실 멀티플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다운됐으니까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또 아까 그 말씀은 또 체크를 못했네. 어떤 거요? 홍라희 여사 뭐 아, 담보 부족 얘기. 그저께 그래요? 뉴스가 났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 그럼 워낙 많이 빠졌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가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짱대 연봉이 거의 뭐 저가에서 종가가 나왔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아래 꼬리는 좀 달리는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도 지금 2차 전지도 낙폭 과대 측면에서 이렇게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떤 측면으로 보면 될까요, 여기나? 요새 움직이는 건 테슬라 쪽인 것 같아요. 테슬라 쪽. LNF 같은 거,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쪽이 좋고, 뭐 저가 매수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게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어느 정도 실적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보조금 빼면 이제 적자인 상태고 그렇다고 캐즘을 극복한 것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에서 전기차 만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중국이 가장 무섭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줄 겁니다. 중국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분명히 뭐 지금도 뭐 인도나 이런 데 눈치 잘 안 보잖아요. 미국 눈치 안 보고 중동도 그렇고. 그럼 그런 쪽으로 중국산 전기차들이 저렴한 전기차들이 2천만 원도 안 하던데요? 그런 것들이 막 퍼져 나가면 글쎄요. 그 잘 방어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제 눈에 들어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김현수 하나증권연구원은 10월 보고서를 통해 2023년 하반기 후 배터리 섹터 주요 기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주가 하락에도 실적 추정치가 더 크게 낮아지며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 주요 기업 주가 수익률 PER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해서 전반적으로 아직도 비싼 가격이다. 참 이 김현수 연구원도 뚝심이 있네요. 작년에 그 험한 꼴을 당하고도 제가 저희 회사 옆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근할 때 보면 뭐 그 몰려왔어요. 주변으로.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 문화도 바꿔야 됩니다. 참 비싼 주식 비싸다고 얘기를 못하고 리포트를 못 쓴 입틀막을 해버린다는 게 이건 지금 살아나야 되거든요. 2차 전지는 살아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많은 비극적인 어떤 말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시급한 좀 크리티컬한 레벨까지 왔는데 뭐라고 지금 당장 지금 박 차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딱 뭔가를 제시를 못 하시네. 아유 그래요. 자 그거 합시다. 저기 네. 혹시 저 김민수 대표하고 똑같은 양식으로 준비하셨어요? 위클리 아니요, 리포트? 저는 제 루틴이 있어요. 하루에 아. 루틴 하는 걸 준비했어요. 루틴을. 하루에 루틴. 그러면 이성웅의 위클리 리포트 한번 볼까? 네, 그래요. 김민수 대표님께 훨씬 더 퀄리티 있지만 저는 뭐 제 루틴을 해봤어요. 주간 루틴이 있고 일간 루틴이 있는데 주간 루틴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보통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트는 저는 하나의 방향을 봐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2023년 10월부터 추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기를 쪼개 보면 뭐 약간의 기로점이 주간으로 엿보일 때도 있는데 전혀 뭐 주요 추세는 안 깨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시장 색깔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수의 흐름은 여전히 추세 상승 흐름이에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스닥으로 넘어가 보더라도 한 번씩 뭐 엔비디아의 실적 충격이 있을 때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난항이 있었을 때 8월 기점이었죠. 이때 일본 시장 흔들리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추세 회복은 바로 나타났었어요. 예. 여전히 나스닥은 추세 상승 흐름 속에 있고 우리가 종목의 면면 추세 가격대의 흐름을 보면 종목이 빼지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지수 쪽에서는 여전히 추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한 면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테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텍 이런 쪽의 흐름들을 쪼개서 보면 기로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주간 추세 흐름으로 기로점까지 지금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의 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뭐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 회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지금은 거의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됐고 공식화가 되기도 했어요. 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처럼 그 레거드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뭐 어플라이머티라든지 뭐 캠텍 이런 기업들 다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빠져서 여기에서 못 올라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쪽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더 비쌌습니다. 더 비싼 상황이었거든요. 할증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거기에 맞춰서 좀 가격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점은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고 뭐 반도체 장비 반도체를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안에서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 역시 미국 또한 반도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기로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또한 아마 AI에서 이익을 창출을 하는 비중이 높은 쪽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를 드리고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 뭐 바이오 쪽의 인덱스 방향성은 이렇게 좀 변화가 나타났는데 다시 이게 빠졌어요. 예, 다시 빠졌어요.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또한 지금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이 부각되면서 계속 뭐 바이오 인덱스는 강했었다가 다시금 이 빠지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쪽이 더 강해요. 글로벌에서 제약 바이오는 우리나라가 제일 강하거든요.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수급의 영향이나 향후에 다른 로열티 계약의 가능성이 있는 쪽은 주가가 여기에서 버틸 수 있지만 나머지 이제 중소형 쪽 같이 올라온 종목들은 가지치기가 될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걸
인지하고 가는 거고 테크와 바이오 쪽의 핵심은 우리나라 쪽이 더 위로 올라와 있는 주도를 하는 쪽이 있고 우리나라 쪽이 따라가는 쪽이 있거든요. 그걸 네.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하자는 점에서 방향성을 보자라는 면에서 갖고 오게 되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요거거든요. 요런 흐름이 나타나다가 이제는 무거워진 상황이죠. 다른 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바이오테크를 보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추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이게 무거워지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바이오도 무작정 뭐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보는 시기는 아니라는 점을 또 짚고 가봅니다. 그와 함께 잠깐만. 네, 애매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알테오젠 좀 무겁다 이 말씀이죠? 알테오젠은 뭐 주가는 무거운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예, 뭐 근거가 필요하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 차장님. 네. 이 주식쟁이들 방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주가는 무거운데 방금 뭐라 하셨어요, 우리 웅 이사? 주가는 무거운데 좀 전에 뭐라 하셨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뭐라 했죠?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예. 않았다.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고 싶은데 많이 올라서 무섭다. 사고 싶은데 많이 올라서 무섭다. 네. 그런데 결국은 더 갈 거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네. 예? 저쪽에서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제약이 있어요. 예.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얘기는 종목별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교양 방송이니 교양 방송이니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아마 선동되실 거예요. 다음 날 클릭하고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선동꾼은 아니니까. 아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또 이성훈 이사의 그 무슨 꼭 지금 알테오젠 얘기가 아니라 무슨 종목을 얘기해가지고 또 말이 얼마나 잘해. 그렇게 해서 확 해서 사람들이 와 해갖고 같이 우르르 단기적으로 시세놨어. 거마 이제 그 실시간 채팅창이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이제 갓성웅 나오는 거지. 뭐 갓성웅 하고 뭐 이렇게 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필요 이제 없어요. 씨 혼자 하려고요. 혼자 조용히 혼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유 자 그래 갑시다.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가. 오케이. 너무 달렸어요. 천천히. 100m 질주를 했는데 마라톤으로 바꾸겠습니다. 거래소 지수가 뭐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추세를 이탈을 했다 보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는 기계적으로 약한 주식들은 줄입니다. 시장의 색깔이 월요일부터 바뀌기도 했고 그 중에서 미국은 이미 산업재군의 유틸리티군의 강세가 나타나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또한 그와 비슷하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의 1차적인 방향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뭐 조선, 원전, 그다음에 기타 뭐 재건과 관련된 종목 이런 쪽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걸 월요일부터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수출주들이 약했어요. 테크 쪽도 약했죠. 예. 하면서 이렇게 추세 흐름을 이탈한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시그널이 현실화되면 저는 기계적으로 약한 쪽은 좀 줄인다라는 거. 근데 그 선택은 자유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뭐 저 따라서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 지금 이 우리 박재영 차장님은 저기 주식 하시면서 차트 보세요. 그럼요. 봐야죠.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성훈 이사가 보여준 저 차트는 지금 코스피 지금 위클리 차트 같은데 네, 주간입니다. 바로 네, 띄워주셨네. 주간, 네. 지금 이 선이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120주, 이 120월봉 깨졌죠. 코로나 왔을 때 저점하고 네. 코로나 왔을 때 저점하고 이거 하고 이 최근에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 하고 얼마 전에 금투세 폐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저점하고 했던 이 선이 지금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안 됐어야 되는데 되다 보니 과연 문제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저렇게 됐을 때 뚫고 내려와서 삼성전자 무슨 자사주 매입 이런 걸로 당분간 지수가 반등에 나선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줬던 그 선은 계속해서 또 부딪히면 또 힘들어지는
선이 되는데 네.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지지선이 바뀌는 거죠.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그러나 워낙 지금 레벨 자체가 워낙 낮아서 단기적으로 또 먹을 게 있어 보이네. 그 선까지라도 들이댄다면은 네. 2,600까지는 들이댄다고 본다면은 오, 저 월요일 날 바로 클릭. 선동됐습니다. 선동은 빨리 되는 게 좋다더라고요. 참네. 아유, 고견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 정도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입이라고 그렇게 뭐 딱 무슨 뭐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달달한 물을 줬는데 네, 2,600도 못 가면은 그렇죠. 가야죠. 딴 데서 다 까물라나? 삼성전자 가는 동안에 수급도 빨아들이겠는데 뭐 네. 외국인들이 좀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 파는지. 그리고 아직 외국인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금 50%가 넘는데 51.76%인데 아직도 50%가 넘어요. 네. 코로나 때 이제 실적 이제 다운턴 됐을 때 50%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 막 나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그랬죠. 50% 깨고 내려갔다. 네. 그러면 아직 2%가 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박 차장님? 저 왜 자꾸 무서운 얘기를 하셔? 아니 그렇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현실이. 네. 10조? 그 뭐 10조면 저희가 봤을 때는 커 보이는데 10조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범인들이 봤을 땐 외국인이 봤을 때는 10조? 그래? 삼성전자를 최근에만 한 7조 넘게 이번 달에만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하기야. 3월 달까지 3조니까 월 5천억 하루에 계산이 안 되네요. 뭐 하여튼 그렇게 막 외국인들이 엊그저께 7천억 팔았잖아요. 그래 참. 막 그거 가지고 막 와 이제 삼성전자는 급반등이다 이렇게 아. 생각하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왜 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적인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HBM도 못하고 파운드리도 못하고 D램 이거 중국이 쫓아오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3분기에 9조를 벌었는데 이렇게 파는 거는 오늘 장중에 수급이 괜찮았다가 2시 반? 3시? 예. 그 이재명 대표 선거 딱 나오자마자 선거 나오고 외국인 기관 팍 그러면서 지수는 다다다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피 한 10포인트 이상 올라갔던 게 꺾인 게 타이밍이 그 그 타이밍이에요. 시기 딱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봤을 때 제가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트럼프 대통령 해리스 누가 될 거 막 맨날 방송에서 하잖아요. 관심 많잖아요. 외국인도 그런 쪽에 꼭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아닌 거에도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몇 달 동안 계속 때리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네, 올라와 주길 바랍니다. 지수 올라와라. 네, 그리고 우리 웅이 저도 떨어지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아니, 저는 저도 그냥 온몸으로 두드리고 맞고 있는데. 웅이사 내 오래 봐왔지만 네. 오늘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기가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피곤한 건 사실이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 기운이 있고. 코감기 약을 먹었는데 그래서 반수면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국내 주식 하는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반쯤 죽어 있거나.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요. 진도 나갑시다. 방송의 수장분이 아프신데 거기에 또 제가 막 이렇게 웃을 수는 없다 보니. 그래요, 우리 김민수 대표 참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나와서 금요일 2부 이 시간에는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틀거나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그 참 실없는 그 개그에 네. 장은 어려워도 한 번씩 이렇게 실수라도 하고 아니면 한 번씩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데면서 빵 터지는 맛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이거 너무 착잡하네. 그나마 그래도 우리 늘 유쾌한 우리 박재영 차장님이 와주셔가지고 분위기는 좀 사는데 나온. 장만 좋았으면 조금 더 유쾌할 수 글쎄, 있었는데 장만 좋았으면 네, 이제 제가 춤도, 지금 춤도 출 수 있는 사람인데. 유쾌하게 방송할 지금 그래, 상황이 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시다. 네. 예.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게 지수가 이런 식으로 밀렸는데 2차 전지 소재는 이제 다 전저점을 깼어요. 전저점을 깼고 이게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지 반등이 나오는지가 물음표다 보니까요. 나머지 시총 상위는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그쪽만 지수 대비해서 좀 강한 정도라서 이걸 과연 버텨줄지 뭐 그런 의문이 존재를 합니다. 또 다음 주 가면 전자가 수급을 빨아갈 텐데 나머지 쪽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단지 뭐 그게 과매도 하나뿐일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라봤었고요. 거래소 코스닥 700 이하로 와 있었어요. 700 이하로 와 있다 보니 이게 과연 뭐 과매도의 문제뿐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상황이고 그러면 과매도는 그러하더라도 저기다가 그래 지금 저 우리 웅리사도 저 선 꺼놓은 저기 네. 666포인트 네. 기분 더러운 숫자죠. 666. 네. 근데 그러니까요. 저기다가 피보나치 하나만 꺼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419.55네요, 저점. 네. 뭐 대충 이 정도. 여기서 해가지고 1062네요. 2021년 8월에. 네. 여기 아. 38.2, 50, 61.82. 네. 이게 666포인트라고. 네. 이놈의 666포인트를 나는 근한 10년 동안에 방송하면서 666포인트를 갖다가 얼마나 외쳤는지 네. 여기 보세요, 이거. 이 코스닥의 이 666이 뭔지 네. 이 지금 이 걸리는 레벨 보세요. 뭐 좀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666이고 네. 디립다 빠졌다 싶으면 또 666 올라왔고 666 돌파하니까 확 갔다가 내려와도 666인데 이제 이거 몇 번째예요? 이거 네 번째예요, 이거. 네. 이때 더블 바텀 치고 올라갔고 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아닌 말로 저 차트에서 깨져야 됩니까, 박 차장님? 차트 보시잖아. 저게 깨져도 당장 깨지는 건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국 주식의 현실. 깨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시총 1, 2위고 알테오젠이 이제 올해 이제 굉장히 급등하고 하면서 이제 시총 1위로 올라갔지만 작년까지는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코스닥을 지지했었는데 이제 그게 다 빠져버린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코스닥에서 좀 난다긴다 하면 거래소로 다 가버리잖아요. 예. 네이버도 그랬고, 그러니까. NC도 그랬고, 예. 뭐 카카오도 그랬고, 뭐 큰 예. 기업들 다 글로 가버리니까 사실 그 지수로 봤을 때 장기 차트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666을 깨면 이게 심리적인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지켰으면 좋겠지만 2차 전지가 뭐 크게 반등해주지 않는 왜냐면 이게 알테오젠이랑 뭐 HLB랑 이런 것들이 지수를 이제 확 끌어올리기에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네. 그러려면 또 알테오젠이 2배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2차 전지가 올라와줘야 글쎄.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예. 거기다가 이제 IT 소부장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소부장. 네. 그쪽도 이제 시총 비중이 크니까. 그다음에 뭐 엔터나 이런 것들도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수를 확 끌어올리기에는 2차 전지가 좀 약세인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요. 예. 저기 우리 우리 인포메스 라이브 저기 애청자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가십시다. 네. 아까 코스닥에서 666포인트라는 게 그렇게 무슨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주 보는데, 이거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죠, PD님. 이게 S&P 500입니다. 네. S&P 500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질 때고, 네.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2007년부터 해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 저점 한번 보실랍니까? 666.79입니다. 그냥 알고는 가시죠. 뭐 그런 어떤 좀 히스토리가 있다 하는 정도. 기분 더럽죠, 진짜. 그러네요. 네. 오맨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야, 그 영화를 아셔? 우리 박 차장님이. 아 제가 되게 동안이지만 연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 그레고리 팩그 오맨 말이죠. 어? 그렇죠. 네. 그레고리 팩 맞나? 아니다. 누구였더라? 뭐 좌우지간 오래된 영화야. 네, 아주 오래된. 그거는 아주 살 떨면서 봤는데. 네. 아이 미안해. 아닙니다. 자꾸, 아닙니다. 그래 갑시다. 여기 코스닥 지수가 하나가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 이사 갑니다. 예. 내년 초 어디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죠. 코스피로? 예. 그 변수가 있다 보니 뭔가 또 새로운 이게 뭐 어떤 요소든 새로운 변수가 되겠죠. 짚어주신 것처럼 주요 포인트에 와 있다 보니까 예. 이걸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나서 본 건 지금 유가가 한 67불 정도 수준이에요. 이번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도 어차피 공급은 늘렸고 그리고 나서 재고는 내년 추정치 같은 경우도 뺐죠. 빼다 보니까 셰일 오일의 원가 문제가 65불 이하에서 발생하는데 미국은 새로운 정부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예. 이번에 그게 다뤄졌잖아요. IRA 법안을 폐지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글쎄. 다뤄졌는데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를 하면요. 미국으로 유치를 하면 일자리는 늘어나고요. 네. 이 지금 화학 쪽에 대해서 원가들이 빠지게 됩니다. 화학 쪽, 화학 기업들의 원가가 빠지게 되다 보니까 네. 뭐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죠. 화학 쪽 원가 빼는 어차피 일자리 늘고 인플레이션 그만큼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가능성을 안고도 유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2차 전지 조정 나오는 게 또 많은 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달러 강세는 여전합니다. 106달러 정도 수준. 뭐 이게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고는 더 강화가 됐죠. 한 103, 10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06 정도. 그래서 미리 그 환의 흐름은 여기에서 막 꺾인다 아니면 더 간다 그런 것보다 아직 여전히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비트코인 유동성의 꽃 88,000불대 흐름. 유동성의 꽃? 유동성의 꽃, 유동성의 꽃이죠. 비트코인은 저는 좀 긍정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으로 보고 한 93,000불대 갔다가 88,000불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때 거의 뭐 기축 통합급의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을 했었다 보니까 시장은 뭐 그 점도 감안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을 감안해서 움직이는 거고 10년물 국채는 파월 의장이 발언했죠. 매파적으로 발언한 게 금리 12월 금리 동결도 고려한다. 그 점 내비치다 보니까 어제 2년 10년물도 같이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영하고 있는 게 내년에 뭐 재정 확대랑 그다음에 관세 이런 부분을 또 세팅을 해 놓는 것 같아요. 미리 시장 참여자들은. 예. 그래서 이 정도 레벨로 올라와 있고 만약에 이게 한 4.7 이렇게 막 튀어버린다라고 하면 시장도 좀 변동성 확 커질 수 있는 그 기준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 하던 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하는 수급. 수급 흐름인데요. 오케이. 수급은 이게 답이 아니라 크게 어떤 업종적으로 집중되었는지를 본다라는 점. 투자의 결정에는 영향을 안 미친 이걸로 매수 매도 하시는 건 아니라는 점. 그렇게 한번 보면 이번 주에는 뭐 이벤트가 좀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많이 컬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관은 삼성전자 일부 그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초에는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주초 매수하다가 좀 뒤였죠. 뒤인 상황이고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쪽들 산업재 쪽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공통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상황, 시장의 색깔이 확실히 수급이 바뀌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잠깐만, 예. 웅이선. 예. 여 우선 더하기 빼기가 안 맞노. 어떤 거요? 지금 한 주 동안의 수급이죠. 예. 외인들이 지금 마이너스 203639라는 얘기는 2조 360억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2조. 네. 그러면 외인들이 삼성전자가 저만큼 팔았으면 누가 저만큼 사줘야 되는데. 아, 지금 뭐- 개인이 빠져 있어요. 네. 아, 개인이 빠져 네, 있어? 기관 지금 다 개인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지금 네. 여기서 지금 이 표에 있는 뭐 기관, 기금, 네. 사모,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전자 순매수 3개 다 더해봐야 택도 없길래. 그죠. 네. 개인분들은 개인분들 아. 네. 뺐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다음 빼고. 주 삼성전자만 올라가 주면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와중에 사신 분들이 조금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하신 거죠.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네. 올라가요. 오케이. 올라갑니다.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면 주요하게 좀 겹쳐진 건 엔터 쪽이 있었어요. YG 엔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SM이 좀 있는데 SM은 좀 괜찮아요. 네, SM은 좀 괜찮죠. 새로운 라인업이 영국의 BBC 방송에서 다큐로 6부작 데뷔에 대한 준비를 다큐로 내놨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엔터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됐다 보니까 3개월 내로 이제 신보가 나옵니다. 데뷔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주가는 좀 바뀔 수 있는, 부정보다는 당연히 긍정이겠죠. 그래서 예. SM 같은 경우는 좀 주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런 화장품주는 다 실패작. 네, 이번엔 실패작들 들어왔다가 좀 불편하게 된. 코스닥은 특이한 부분은 없었어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좀 매수 들었고, 펩트론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펩트론은? 신고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고, 아주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금액 보더라도 뭐 공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었고,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지금 화장품 아까 지금 표에 보니까 네, 지금 뭐야? 기관, 네. 사모펀드 할 것 없이 실리콘투를 네 팔았죠. 기금도 팔고. 네, 아니 지금 이거는 박 차장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아니 실리콘투 어제 얼마큼 빠진 거예요? 20몇 프로가 빠졌네. 네, 네. 얘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거예요 이거? 고점 대비 54,200원이네. 6월 19일 날. 거의 반토막. 근데 지금 28,000원이면은 이거 좋다고 그때 막 한참 여기저기서 하루 종일 실리콘투 얘기했던 때가 지난 5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왔을 때도 이거 이제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이들 또 이렇게 회자됐던 종목인데 그죠. 무슨 뭐 실적 문제예요? 네. 어제 뭐 실적 나왔습니까? 네. 어느 정도?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컨센 대비 한 10% 정도 좀 덜 나왔어요. 네. 뭐 근데 이제 실리콘2에 대한 눈높이는 이제 너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높아져 있는 네. 상황. 뭐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제 실리콘2가 이제 아니 전년비 저렇게 늘었는데도 저게 중요하지 않죠.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0% 정도. 컨센서스 대비 네네네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눈높이가 높아져 올해 있었다. 600% 올랐습니다. 주가는 고점. 600% 올랐습니다. 예. 그럼 뭐 그러니까 뭐 오늘 실적과 관련돼서 막 급등락이 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실적이 조금만 미스가 나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냥 와장창 기관에서 엄청 쏟아부었거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뭐 그리고 뭐 오늘 좀 뭐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니까 실적이 좀 오늘까지 실적 발표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적이 막 우우 나왔는데 갑자기 막 급등해서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엘프뷰티나 이런 거 보더라도 예. 화장품은 잘 팔리고 있는데 예. 유통업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 플랫폼
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은 게 아마존 관리 계정이 좀 축소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화장품 쪽이 실적이 쪽은 유통기업들이 재고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예.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예상보다 매출이 좀 적게 나오고 지금 수출 데이터로 보면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유통과 관련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좀 덜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뭐 몇몇 잘 나가던 화장품 기업들, 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거 말고, 예. 이런 거 말고, 뭐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이 뭐 인그루드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뭐 90% 감소했습니다. 이익이 이번 3분기에. 그래요. 네, 몇몇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들. 왜냐면 올 상반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주가가 뭐 실리콘2가 가장 대표적인 예, 기업으로 맞아. 600% 올라서 예, 막 예. 너도 나도 막 관심이 예, 많았었는데 실적이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실리콘2마저 좀 안 좋다. 실리콘2는 이제 플랫폼 유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얘들이 못하면 다른 애들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화장품이 안 좋았는데 실적이 잘 나온 쪽도 있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VT는 역대 최대 실적.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게 니들샷이라는 예. 네, 화장품인데 예. 그게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예. 그게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뭐 이번 실적 보니까 기타 지역 미국, 중동, 중국 뭐 이런 쪽들도 뭐 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화장품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냥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냥 뭐 아무거나 중소형주 사서 버티면 되는 그런 이제 업종이었는데 3분기부터는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도 안 되는 애들은 조금 걸러내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이고요. 예. 실리콘2가 참 이렇게 급락을 해버려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네. 그 말이 일리가 있구나. K 증시에서는 장기 투자는 그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는 얘기가. 대신에 화끈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600%. 뭐 화끈은 하네. 6배. 이게 언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투자 성과가 확연하게 다르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 지금 오늘 살짝 미국 지금 본장이 열리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수선물 흐름은 약간 지금 마이너스예요. 네. 3대 지수가. 그동안에 우리 미국장 갈 때 우리 못 갔잖아요. 네. 미국장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또 그거 핑계로 또 못 가면은 안 되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볼레벨 다 봤잖아 우리. 뭐 666도 봤고 코스닥 뭐 이 정도 했으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그나마 다음 주에 좀 부가에서 보이는 쪽 뭐 안 보여요? 일단 뭐 하다못해 뭐 방사이든 뭐든 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롱숏 롱쇼. 오늘 방산이랑 뭐 조선 이런 건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글쎄. 네. 왜냐면 이제 어제 테슬라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 쪽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가장 핫했던 게 이제 방산이랑 예. 뭐 조선 그다음 뭐 비트코인 뭐 이쪽 근데 오늘 그런 쪽은 싸그리 떨어지고 다른 쪽이 또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또 테슬라 오르고 있네요. 테슬라가. 네, 테슬라가 오르고 있네. 만약에 또 테슬라가 올라버리면 테슬라 오르고 비트코인 반등 줘버리면 또 그런 쪽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 방산, 원전, 조선, 비트코인 이런 쪽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뭐 그거를 예측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참 맞다. 미국 그기나 옵션 만기이구나. 네, 만기. 네. 네. 그러네. 그러면은 혹시 이 가능성은요? 이제 뭐
어떻게 자꾸 이렇게 듣기 불편한 얘기만 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거 그냥 대비라도 하고 있죠 이거죠. 그를 안 그러면 더 좋은 거고. 트럼프 취임이 내년 1월 20일 아닙니까? 네, 1월 20일. 그 전에 혹시 빅베스 하고 싶지 않을까? 아, 저 공감입니다. 그동안에 막 예. 돈질로 덮어왔던 그 모든 어떤 그걸 갖다가 네. 자기 취임하고 나서 뭐 한번 까당 시장 무너지면 그 독박 쓰는데 네. 그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 그래서 그게 좀 두렵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그러려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죠? 민주당 야, 네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해맑은 모습은 진짜 오랜만에 봐요. 네네. 트럼프하고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은가 봐. 해리스 안 된 게 네. 정말 그 밝은 표정이 야 아니 근데 왜 웅이사도 진짜 가능성이 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쪽이에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지금 지수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이걸 쪼개서 뭐 주가 수익 비율 지수 수준을 보더라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트리거로 이게 조정이 무슨 나올까? 트리거로? 네, 뭔가를 안고 올 텐데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 우리 뭐 박 차장님은 혹시 그쪽은 생각해 보신 거 없으세요? 아우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여기서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러죠? 한국도 죽고 미국도 죽고 그러면 저는 완전히 죽는 건데 뭐 글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털고 간다라고 하는 거면 뭐 통화정책 곧 있을 FOMC 통화정책 뭐 그 정도일 텐데 근데 그렇게 대놓고 할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고 네. 야, 저 말들이 묘한 게 이쪽 사람들이 그 쓸데없이 또 그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끄집어내더라고. 중립금리가 네. 네. 어? 네.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이딴 소리를 막 하는 거야. 파월도 그러고 네, 그죠. 로리 로건도 예, 그러고 예. 이게 뭘 또 깔고 가는 것 같아 한자라. 그죠. 약 치고 있습니다. 약치고 있는 것 같아. 약 치고 있습니다. 참네. 아유 그러네. 아이. 오늘 여기서 아유 진짜 우리 민수 형 그리워진다. 네. 그죠? 그 허접한 아재 개그가 막 그립다. 네. 자 오늘 밤 또 미국장 아유 뭐 내일 아침에 나서 보시죠. 뭐 밤에는 또 편하게 주무시고 네.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한번 삼성전자의 반등을 한번 기대하면서 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7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